Pas de soleil, pas de soleil, pas de soleil, da-da-da. Pas de soleil, pas de soleil. 여행객들이 아주 많이 찾는 핫플레이스가 된 애월 한담동 절벽에서 아주 오래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서 있는 석상 조형물을 물허벅진 여인상이라 부릅니다. 보통 그렇다는 이야기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등에 진 이것들을 곰곰 뜯어보고 나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뭔가 어색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가 틀렸는데 그게 뭔지 함께 보시죠. 물허벅은 이것을 말하고 이것은 물구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실 이 사람은 물구덕을 진 여인이 맞습니다. 여인이 등에 맨 것은 물허벅이 아니라 물구덕이니까요. 이게 틀렸다고 말한 두 가지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말이 더 어색하고 그냥 난 하던 대로 듣던 대로 물허벅진 여인이라고 할래? 네, 그렇게 해도 될 겁니다. 굳이 꼼꼼하게 따지지 않아도 뜻은 통할 테니까 문제될 게 없지요. 오히려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한가 하는 점을 생각하면 물허벅 쪽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물구덕은 물허벅에 물을 길어 담는 데엔 쓸모가 없는 편이고 이 소중한 물을 담은 소중한 물허벅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목적지까지 보다 편하게 옮겨주는 역할에 치중합니다. 물구덕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여기에 물을 담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튼 이 물구덕도 물허벅도 물과 관계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물을 빼고 보면 어떻게 될까요? 구덕과 허벅이 됩니다. 따라서 물허벅은 허벅이 한 종류, 물구덕은 구덕의 한 종류고 특히 이 둘은 물을 길어 담아 날라오는 용도 구분에 따른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일제강점기의 사진인데요. 허벅은 또 이렇게 여러 옹기, 즉 유약을 바르지 않고 만든 그릇 가운데 한 종류를 말합니다. 줄여서 옹기의 일종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허벅은 이것들로 보이네요. 그런데 좀 찾아보면 허벅은 물 길어 담는 용도 말고는 없다는 게 또 소소한 반전이지요. 쉽게 말하면 허벅은 그 자체로 물동이를 일컫는 말이고 또 그러니까 물허벅은 역전압과 비슷한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이 물허벅진 여인상에서 두 번째로 틀린 부분입니다. 내친 김에 구덕도 간단히 보겠습니다. 구덕은 보통 이런 큰 대바구니를 말합니다. 이건 제주식 요람, 아기 구덕입니다. 보통의 구덕보다는 길죠. 고작 이런 걸 따지고 앉았냐고 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가 몇 가지 얻을 수 있었다는 걸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물허벅, 즉 허벅이란 무엇인가? 물구덕은 왜 그냥 구덕이 아닌가? 아기 구덕도 있네? 저런 것을 옹기라고 하는구나. 같은 것을 말이죠. 그럼 이제 옛 사진들을 조합해서 과거에 물을 길어오는 과정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진들은 일제강점기의 것으로 대략 100년쯤 전의 풍경, 모습들로 보면 됩니다. 제주도의 어느 집입니다. 먼저 물허벅을 찾아야죠. 그 곁이 정지, 곧 부엌일 겁니다. 오른쪽의 여러 항아리들은 장독보다는 물독, 즉 물항 같죠. 물항들 아래는 물항국, 돌로 평평하게 받쳐놓은 곳입니다. 물허벅과 물구덕이 사진처럼 놓이는 자리를 물팡이라고 합니다. 그 돌을 물팡돌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탁자식으로 놓는 경우도 많죠. 이제 물팡에 놓인 물허벅, 물구덕을 등에 쥐고 나섭니다. 손에 무언가 쥐고 있군요. 물을 떠서 허벅에 넣는 바가지, 솔박 같습니다. 그렇게 집을 나서서 물 나오는 데에 다다릅니다. 바닷가 쪽에서는 용천수, 곧 산물이 나오고 산간 쪽에서는 봉천수, 곧
빗물이나 우물물에서 식수를 얻습니다. 대체로 이런 공간을 물통이라고 부릅니다. 각각의 물통에는 생이물, 가라쿠물 등등의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여기저기에 물구덕이 놓여 있군요. 물 길러 온 사람이 많다는 거죠. 보다 먼저 온 어린이들이 몸을 숙여 열심히 바가지로 물을 뜨고 있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는 어린 꼬마도 있습니다. 다른 이곳엔 어느 정도 깊이가 있으니 허벅을 담가서 물을 받는 모양이네요. 이 물통은 돌계단을 밟고 내려와야 하는 데군요. 계단을 오르내리려면 육지부에서처럼 물동이, 즉 허벅을 머리에 이고 다니기는 어렵겠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들고 가거나 할 테지만 제주도에서는 늘상 등에 지고 다니지 머리에 이는 일은 없습니다. 제주도의 지형 때문이라는 이유가 설득력을 가지죠. 지표에 흙이 젖고 안반이나 돌들로 이루어져 있는 데다 평탄하지 않은 지형 때문에 머리에 이고 걷는 것은 아마도 묘기 부리는 것과 같겠지요. 이렇게 물을 깃고 나면 앞서의 길을 되돌아 걸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물항에다가 물을 비워 넣습니다. 막바로 정지에 들어가 가마솥에 부을 수도 있겠네요. 암튼 이 물항에 비울 때에는 등에 진 그대로 몸만 기울여서 비운답니다. 이렇게 말이지요. 이번 시간에는 상수도가 설치된 이후로 이제는 여간에서는 볼 수 없고 그 쓸모도 사라져버린 물허벅에 얽힌 고된 삶을 가볍게나마 되짚어봤습니다. 혹시나 오늘 만난 것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기다리신다면 구독 좋습니다.